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색하듯 산책하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의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철학의 숲을 거닐어 볼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깊은 사색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만의 산책을 시작합니다. 어느덧 생애 중반에 들어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마흔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지점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청춘의 열기는 어느덧 식어가고 등 뒤에는 책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시기입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은 왜 이토록 공허한 권태로 돌아왔을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두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목소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심연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그 심연 위에서 위험하게 춤추는 초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먼저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통찰을 마주해 봅시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결핍은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곧바로 지독한 권태가 찾아옵니다. 마치 마흔에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직장, 가동되는 가정, 사회적 지위를 얻고 나서 느끼는 그 원인 모를 허무함과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고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채워지면 지루해지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관조와 동정심을 제시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욕망의 폭풍을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독과 허무는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필연적인 속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할 때 비로소 고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생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체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의 철학적 아들이자 반항하였던 니체는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뛰어들라고 외칩니다. 마흔의 나이에 니체를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는 일입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아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용광로로 보았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선언 중 하나는 바로 위험하게 살아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의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위험은 외적인 모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익숙한 가치관과 결별하는 위험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도덕,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잣대, 그리고 어제까지의 나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탈피하는 내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마흔이 되면 우리는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됩니다. 변화보다는 유지를, 도전보다는 방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경고합니다. 안주하는 삶은 최후의 인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최후의 인간은 고난을 피하고 오직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창조적인 불꽃이 꺼진 존재입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별을 탄생시킬 수 있는 혼돈이 남아 있습니까? 위험하게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어제의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한 정신의 세 단계 변화와도 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습니다.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명령과 관습의 무게를 견디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20대와 30대가 아마도 이 낙타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낙타는 사막의 주인인 사자로 변해야 합니다.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외칩니다. 기존의 가치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유를 쟁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흔의 우리에게 필요한 반항입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 나를 옥죄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 거룩한 부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고 유의이며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즐기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말은 흔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이 말은 매우 엄중한 무게를 갖습니다. 그는 영원 회귀라는 사상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 이 기쁨과 이 고통, 이 한숨과 이 미소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수없이 되풀이된다고 해도 당신은 기꺼이 좋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를 진정으로 긍정하게 됩니다. 마흔에 읽는 니체는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시련과 결핍조차도 나라는 걸작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였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끌어안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상처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빚어내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슈오펜하우어와 니체의 지혜를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먼저,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슈오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연결을 끊고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십시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침묵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남들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당신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육체에 집중하십시오. 니체는 철학자이기 이전의 생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정신의 건강이 신체의 강건함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마흔의 체력은 정신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걷고, 움직이고, 자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대지의 발을 딛고 힘차게 걷는 행위 자체가 허무주의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중에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작은 위험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루틴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로 퇴근해보고,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펼쳐보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거창한 모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관성을 깨뜨리는 모든 시도가 바로 니체가 말한 위험한 삶의 시작입니다. 마흔은 성장이 멈춘 나이가 아니라 가장 농익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쳐내고 새로운 접붙이기를 시도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십시오. 니체는 웃음을 최고의 지혜로 꼽았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삶의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그 위에서 유쾌하게 춤출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초인의 웃음입니다.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십시오. 비극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를 진두지휘하는 연출가가 되어 보십시오. 이제 고요히 숨을 내쉬어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바다를 보았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니체가 말한 산 정상의 정오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흔이라는 시간은 저무는 노을이 아니라 가장 뜨겁게 타오르기 직전에 불꽃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 피부에 닿는 온기, 그리고 지금 이 나레이션을 듣고 있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십시오. 인생은 짧고 고통스럽지만 그 짧음과 고난 덕분에 매 순간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위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운명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처럼 깊게 사유하고 니체처럼 뜨겁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며 당신이 살아내는 오늘이 바로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최고의 순간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사자를 깨우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당신의 삶을 유의하십시오. 삶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제 당신이 삶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 답변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긍정하는 당신의 단단한 미소여야 합니다. 위험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 가장 평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마흔의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고귀한 지점입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축복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인생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흔이라는 나이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실체 있는 고통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지독한 권태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지나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상.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를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맹목적인 의지가 목표를 잃고 헛바퀴를 돌 때 발생하는 영혼의 질병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한 결코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허무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예술적 관조라는 짧지만 강렬한 휴식처를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압도적인 대자연 앞에 섰을 때 당신이 느꼈던 그 고요함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잊습니다. 나라는 자아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눈앞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지의 일시적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마흔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세상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관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서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노을에서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성스러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조가 일시적인 마취제라면 니체는 우리에게 그 마취를 깨고 나와 스스로가 예술가이자 예술 작품이 되라고 주문합니다. 니체는 특히 마흔 전후에 우리를 잠식하는 치명적인 독소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한, 즉 레상티망 레센티멘트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동료, 나보다 풍요로워 보이는 이웃, 그리고 내가 가졌어야 했다고 믿는 그 모든 가능성을 가진 타인들을 향한 시기심과 무력감입니다. 원한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들이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니체는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을 반작용적인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오직 타인에 대한 부정과 비난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슬픈 영혼들입니다. 마흔의 당신이 니체에 위험하게 살아라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원한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니체는 외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을 창조하는 데 써라. 당신의 삶은 누구를 흉내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가치를 입법하는 입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한 마흔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혐오했던 가축대의 도덕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이 드러나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이 초인으로 나아가는 문턱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험함이란 바로 자신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용기입니다. 마흔은 그 용기가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것은 정오에 시작된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 그림자가 사라지고 만물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그 시간.
마흔은 당신 인생의 정오입니다. 지금까지가 타인의 명령을 따르던 낙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당신만의 가치를 세우는 사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자기 극복이라는 매일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자기 극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는 남의 명령을 듣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깊은 동정심과 니체의 불타는 의지를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고통에는 쇼펜하우어의 마음으로 다가가 연민하고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니체의 마음으로 서서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흔에 마주하는 상실과 실패는 당신을 파괴하러 온 적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나이테이며 당신이라는 목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건조의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충분한 즐거움을 누린다. 반면 니체는 고독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당신을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철학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고독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흔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대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을 예술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끓이는 차 한 잔, 당신이 쓰는 글 한 줄, 당신이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당신의 온 영혼을 담으십시오. 니체는 삶을 미적으로 정당화할 때만 살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캔버스의 원한과 시기라는 어두운 색깔 대신 긍정과 환이라는 밝은 색깔을 칠해 나가십시오. 비록 현실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바다일지라도 당신은 그 파도 위에서 니체처럼 우아하게 서핑을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라는 니체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썩어가는 배가 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가 당신의 키를 굳게 잡으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속삭이십시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흔.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막 서막을 지났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권력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오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그 순간 당신은 가장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높은 곳을 향해 균형을 잡으려는 생명의 몸부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뜨겁게 껴안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넘어 니체의 초인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사유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여정은 인생의 가장 내밀한 곳, 바로 우리의 몸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현실적인 대지로 내려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이 두 거장은 관념 속에만 머무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걷는 길,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주고받는 시선 속에 진정한 철학이 숨쉬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특히 마흔이라는 나이는 정신의 성숙만큼이나 신체의 변화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들어있다. 그는 정신이란 것도 결국 신체의 커다란 지성 속에 포함된 작은 도구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마흔에 당신이 마냥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는 날씨와 고도, 심지어 매일 먹는 식사 메뉴가
인간의 사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니체에게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고통을 뚫고 솟아오르는 넘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쁜 식사는 나쁜 철학을 만든다. 마흔의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철학적인 행위는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욕망에 휘둘리는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고양하는 식사를 하십시오. 무거운 머리를 비우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대지의 감각에 집중하며 걸으십시오. 신체가 가벼워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위험하게 살 수 있는 날개를 얻게 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우리를 타인과의 관계라는 냉혹한 현실로 안내합니다. 그는 그 유명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하면 추위에 떨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마흔이 되면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갇힙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적 지인들. 쇼펜하우어는 이 관계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적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가장 값싼 허영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이 홀로 있을 때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에서 나옵니다. 마흔의 관계는 더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인연을 솎아내고 남은 이들과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는 예술이어야 합니다. 타인을 연민하되 그들의 감정에 당신의 영혼이 잠식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냉철한 평온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의 가장 마지막 장벽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치열하게 오늘을 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은 개별적인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우주의 본질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귀환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잠들기 전의 휴식처럼 죽음은 고통스러운 이지의 소멸이자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은 마흔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고요한 수용으로 바꾸어 줍니다.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자기 창조의 마지막 퍼포먼스로 보았습니다. 제때에 죽으라는 그의 말은 생명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자신의 의지로 생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언제 닥치더라도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매 순간을 영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 회귀의 사상은 죽음 앞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만약 저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삶의 완성도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되라고 독려합니다. 마흔, 이제 당신의 눈빛은 깊어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세상의 덧없음을 보되 그 덧없음 속에서 솟아오르는 니체의 생명력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성전이며 당신의 고독은 안식처이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조각해야 할 대리석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 당신이 마주하는 고요한 새벽, 당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피의 박동에 집중하십시오. 거창한 철학적 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냉정하게 세상을 관조하되 니체처럼 뜨겁게 당신의 대지를 사랑하십시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당신이라는 위대한 예술품을 깎아내는 정교한 끌입니다. 마흔의 당신은 이제 아픔을 노래로 바꾸고
허물을 춤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보내는 지혜로운 신호에 응답하며 타인이라는 가시돋친 숲에서 당신만의 평온을 찾으십시오.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니체의 말대로라면 이 순간은 영원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찰나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이 성지가 되고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이 축복이 되는 기적은 오직 당신의 인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위험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신의 신체와 영혼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엄숙한 다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억을 통해 삶의 찬가를 부르십시오. 당신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만큼 찬란하게 살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신체와 고독한 영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위대한 의지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청춘보다 뜨겁고 그 어떤 노년보다 평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색의 시간이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곧 당신의 철학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심연을 건너 니체의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상반된 두 철학자를 동시에 만나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당신의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순간도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지만 동시에 단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인생의 민낯을 직시하는 정직함을 주었고 니체는 그 민낯 위에 스스로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이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는 이 두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과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교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거장의 지혜를 하나로 합쳐 당신의 일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철학이 머릿속의 유의를 넘어 당신의 손과 발에 닿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아침을 쇼펜하우어의 관조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음에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확인하고 타인의 소식에 일희일비하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고요 속에 머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정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존재하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이 10분의 정적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평온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낮을 니체의 위험한 투쟁으로 채우십시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당신을 억누르는 관습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니체가 말한 위험함이란 거창한 모험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익숙한 편안함을 버리고 낯선 배움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중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권력의 의지를 일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녁이 오면 당신의 하루를 니체의 영원 회귀와 아모르 파티로 매듭 지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겪은 모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분 좋았던 성취뿐만 아니라 당신을 화나게 했던 비난과 당신을 지치게 했던 피로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만약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이 하루를 다시 살겠는가? 만약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내일 당신이 가장 공들여 창조해야 할 삶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에게 닥친 시련이 당신을 완성하는 정교한 조각칼임을 믿으십시오. 40의 당신에게 제안하는 7일간의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작은 파괴를 시도해 보십시오. 읽지 않던 장르의 책을 읽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하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칭찬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을 가두고 있는 낡은 껍질을 매일 조금씩 부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흔이 정체된 웅덩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 주변에 고통받는 존재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크다고 느껴질 때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행위는 신비롭게도 당신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흔은 나만 아는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과 깊게 공명하는 자비의 나이입니다. 타인의 고통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거대한 연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석처럼 빛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허물을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허무함 덕분에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삶의 위험을 말했지만 그 위험함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낍니다. 이 상반된 두 진리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이라는 파도를 자유자재로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침묵의 시간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1시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이 서려 있고 당신의 심장에는 니체의 뜨거운 의지가 고동치고 있습니다. 마흔, 이 찬란한 정오의 시간에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앞길에 놓인 모든 돌멩이는 당신이 딛고 올라설 계단이 될 것이며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닦아내는 맑은 샘물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 내면의 고요한 성소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우주가 수만 년의 시간을 들여 빚어낸 단 하나의 걸작입니다. 당신의 삶을 예술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매 순간을 축제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 부름에 예 라고 답하며 나아가십시오. 지난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사색의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전해드린 목소리가 당신의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학의 언어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위대한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더 깊고 맑은 지혜를 찾아 나서는 저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거장들의 지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끄고 당신의 대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아모르 파티를 노래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다우며 충분히 고귀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